목 안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목 안 아프세요? 목 안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목 안 아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근육짱짱맨 삼두 박수호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스마트폰 과사용과 장시간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자세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흔하게 불리는 거북목, 포워드 헤드 포스처와 둥근 어깨, 라운드 숄더가 나타나는 상부 교차 증후군을 가진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상부 교차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워드 헤드 포스처와 라운드 숄더와 같이 나타나는 상부 교차 증후군의 원인과 이를 완화시키는 스트레칭 방법, 강화 운동을 저 삼두 박수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상부 교차 증후군, 어퍼 크로스 신드롬이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자 형태로 된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의 앞쪽 근육인 딥 넥 플렉서와 등에 있는 근육인 롬보이드, 로어 트라페지우스 같은 근육은 늘어나서 약해지게 되고, 목 뒤쪽 근육인 어퍼 트라페지우스, 리베이터 스캐퓰레, 그리고 서브 옥시피탈 머슬과 같은 근육과 가슴 쪽에 있는 팩토럴리스 메이저, 마이너와 같은 근육들은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지 전체 근육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겠죠? 근육의 불균형은 몸의 이상적인 자세 정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상지의 정상적인 몸의 자세 정렬은 중력선이 귀 뒷부분, 목뼈의 중앙부, 어깨 관절의 봉우리, 등뼈의 앞부분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부 교차 증후군을 가진 경우 전체적으로 중력선보다 몸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앉아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르지 않은 자세로 생활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세 변형이 생깁니다.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자세에서도 자세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자세로 인한 변형 이외에도 외상적인 사고, 그리고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자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부 교차 증후군이 있는 경우 척추와 뼈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퍼 서비컬은 익스텐션 되고, 로어 서비컬은 플렉션 되며 경추의 로도시스와 흉추의 카이포시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뼈는 엘리베이션 되며 앞쪽 방향으로 프로트랙션 됩니다. 이렇게 척추와 뼈 구조물이 중력선에서 벗어나면서 부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더욱 자세 정렬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변형은 각 근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쪽은 단축이 발생하는 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쪽에서는 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 불균형이 발생하여 근육이 약해지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세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상부 교차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 라운드 숄더로 인한 근육은 물론이고 힘줄, 인대, 뼈, 관절 등 조직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뒷목이나 등 쪽 근육을 조금만 사용해도 급격하게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시간 운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 업무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 어깨, 가슴, 턱 등 상지의 다양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조직 사이의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나 척추 사이의 연골이 튀어나와 신경을 눌러 팔 부위의 저림이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디스크와 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트레칭 및 자세 인식과 강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팩토랄리스 메이저 스트레칭입니다.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크게 쇄골에서 시작하는 부분과 흉골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쇄골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방문 틀이나 방 모서리가 있는 부분에 가서 팔을 벌리고 팔꿈치를 대줍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가슴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흉골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번엔 팔을 높이 들어주고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아까보다 좀 더 가슴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됩니다. 이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팩토랄리스 메이저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 위에 균형을 잡고 누워줍니다. 허리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굽혀 살짝 벌려주면 균형 잡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양팔을 올리고 팔꿈치를 90도 굽혀 양옆으로 벌려줍니다. 가슴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리베이터 스캐퓰레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어퍼 트라페지우스 스트레칭입니다. 왼쪽 팔을 열중시어 자세로 해준 후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몸은 바른 자세로 고정해주고 목 부위만 움직여준다 생각하고 실시합니다. 왼쪽 승모근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한쪽당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세게 누르려 하지 말고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다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베이터 스캐퓰레 스트레칭입니다. 아까와 같이 왼쪽 팔을 열중시어 자세로 해준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서 살짝 앞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까보다 뒷목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어깨만 뒤로 젖히게 되면 날개뼈가 올라가 으쓱 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모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면서 뒤로 젖혀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뼈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돼서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다음은 친인 자세입니다. 턱을 뒤통수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당겨줍니다. 두 자세를 합쳐보겠습니다. 항상 강화 운동 전에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다음은 로잉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뒤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
운동이 적응되었다면 세라밴드나 다른 기구들을 통해 저항을 줘서 난이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바로 세우고 가슴을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등을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가슴을 펴고 등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껴주세요. 다음은 엎드린 자세에서 중력을 이용하여 운동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하여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도 등 근육 수축에 집중해 주세요. (5회에서 10회) 정도 3세트 반복해 줍니다. 모두들 잘 따라해 보셨나요? 벌써부터 몸이 개운해진 것 같죠? 지금까지 상부교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상부교차 증후군으로 인해 자세 문제가 있었는데 꾸준히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한 결과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바른 자세를 인식하고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바른 자세 갖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부교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부교차 증후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물지 근육 짱짱맨 삼두 박수호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이랑 강화 운동 꾸준히 하니까 자세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머리도 되게 가볍고 어깨에 뭉친 것도 많이 풀어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두통이 되게 심했는데 자세 인식도 바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두통도 안 심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